뭐라 해야 되나, 이걸 아웃풋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뭔가 최대 그 혜택 중에 하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사람이니까 분 중에 하나. 지금 또 다른 분들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는 분, 켜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제 말투도 바꾸려고요, 제가. 2기 때부터는 하실 수 있어요? 뭐 해보실래요? 이런 말 안 하고, 영화 대표님,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돈 벌기 싫은 걸로 알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투를 바꾸려고요. 뭐 싫어하면 말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느끼는 게 많아서. 자, 한장 대표님, 그다음에 경희 대표님, 성회 대표님, 찬영 대표님, 송희 대표님, 시옷이 많으시네요. 송희, 성회, 상훈, 영화 대표님, 형욱 대표님, 가나 대표님, 지원 대표님까지 지금 마이크를 한번 다 켜봐 주세요. 컴퓨터면은 어쩔 수 없고 그래, 다 컴퓨터겠구나. 그래서 마이크가 힘든 거구나. 아, 강제로 뭐 할 수가 없구나. 그러네요. 저는 휴대폰으로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도끼부여. 상해. 이게, 내가 챙겨줄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 놓고 했다. 그 아프리카 보면 이제 고정으로 이렇게 딱 광고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고정 배너로 해놓고 언급 안 하고, 챙길 사람을 따로 챙겨야겠다. 어, 형욱 대표님도, CUTO 다니까 또 되네. 영화 대표님 지하철. 그 이유가 있구나, 이게. 그러네, 다 PC니까, 이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끝날 때쯤 되니까 요것도 이제 단축키가 이제 손에 익어요. 요렇게 딱 컨트롤 Alt F2 이거 아니구나. Alt F 안 되네요. 자, 대표님들 마이크 안 되시니까 제가 혼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북에 계시는 대표님들 모였구나. 그래서 끝나고 두 분 같이 들어오셨구나. 오늘은 그러면 송희 대표님 빼고 다 모이셨나요? 효진 대표님까지? 이거 왜 이러냐? 어떻게 하냐? 왜 이러냐? 송희 대표님 뼈다. 그럼 네 분이나 모이셨구나. 그 모임도 진짜 좋다. 같이 상세 페이지 공부하셨다는 거죠? 효진 대표님이랑 같이 스터디 했다는 거죠? 형욱 대표님 제품으로? 좋다. 지금, 뭐 여러모로 좋다. 지금,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보면, 일단 제가 어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그 강의 초반에, 뭐, 기분, 감정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혹시 못 들으신 분 계세요? 다 들으셨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보면, 기분, 감정 그런 예시가 되게 좋았다 하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어제 그거는 뭐 강의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겪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라서, 어, 기분, 감정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 우리 실행을 막는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 일기하면서 아무튼 얻은 게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제가. 근데 가만히 제라고 하기 뭐 저. 근데 가만히 한번 대표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만약에 성주란 사람이 일기를 통해서 뭔가 많이 얻었다고 하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의 심리는 뭐 그냥 뭐 그렇구나. 뭐 아니면 뭐 좋겠다. 아니면 뭐 어쩌라고. 뭔가 나는 얻은 거 없는데 별로다. 아무튼 대체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3%, 5%는 뭔가 물어봐. 어? 그래서 뭘 얻었어요? 나도 얻고 싶다. 나도 뭔가 하고 싶다. 나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제가 예전에는 되게 좀 나름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이지 못한 거의 반대가 수동 혹은 뭐 게으름 아니면 뭐 나태함 뭐 이런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살긴 하는데 너무 수동적이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거의 후천적으로 개발돼서 열심히 사는 쪽에 가까워요. 저는 체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 가만히 냅두면은 집에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열심히 억지로 살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그러니까 저는 머리를 쓰거나 스펙이 좋거나 뭐 대단히 행동력이 있거나 등등 이런 거 이러지 않아. 그냥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하다 보니까 아무튼 몸으로 막 부딪혀가지고 두드려 맞으면서 얻어진 것들로 지금 연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대표님들을 단순히 그냥 알게 되는 거 말고, 뭐, 지원 대표님이란 분이랑 연락처를 교환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진짜 뭔가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인맥 이런 느낌이 아니야. 진짜로 이게 돈으로 엮여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을 버는 일로 우리가 지금 엮여서 막 서로 동지애가 있는 건지, 뭐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관계를 좀 맺게 되면서 처음 느껴보는 이런 그게 있어요. 뭔가 이 고등학교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우리 막 대학교 친구부터는 조금 막 친해지지는 못한다, 뭐 그런 말처럼. 그냥 사회에서 알던 사람들이 아니라 또 제가 진짜 친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 밖에 뭔가 진짜 좀 새로운 느낌. 그래서 이 일하면서 처음 느껴봐요. 원래는 제가 대체로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직장 아니면 뭐 재택 아니면 운영 대행, 마케팅 대행 등등에서 제가 모든 곳에서 한 번도 뭐 인정 못 받아보거나 아니면 늘 내가 해주는 수고, 뭐 정성 이런 거에 비해서 늘 적게 받거나 눈치 보거나 아니면 아우 뭐 관계가 불편하거나 뭐 민망하거나 뭐 쪽팔리거나 부끄럽거나 뭐 이런 기분만 많이 느꼈어서 제가 늘 회의감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을 대하는 일에. 그래서 난 일할 때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 심지어 디자인을 못해서 프리랜서를 구하고 업체를 구하는데도 내 맘같이 해준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네, 어떡해. 그냥 알아서 좀 해주지. 그러면 제가 기대치가 높아서일 수도 있지만, 아, 내가 뭔가 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밥 해주고 뭐 이런 느낌의 막내 느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부터 특히 직장보다는 이 사업 쪽으로 나오고부터는 그냥 알아서 된다. 혹은 뭐 누군가 해준다. 아니면 뭐, 운으로 잘 됐다. 이런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진짜 단 한 번도 그냥 잘 된 적이 없어요. 늘 그냥 잘 되기를 바랬는데 단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유료왕해를 결제했는데도 실망하고 막 누군가한테 막 부탁해 본 적도 없지만 돈을 많이 주고 했는데도 실망하고 늘 그런 거 연속이어서 아 그래 그러면 뭐 내가 이걸 다 해야겠고 내가 실력을 키워야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늘려야겠다 이런 쪽에 가까웠는데 이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사람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무튼 일적으로 뭔가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좋고 이런 개념이 되고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인생 공부도 하고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저는 관계에 늘 좀 서툰 쪽에 가까워요.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실 관계, 인간관계 등 해서 뭔가 저는 이게 다 서툴러요. 다 어색하고 좀 어렵고 그래서 제 주변엔 다 착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냐? 착한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감당을 못해요. 조금 세거나, 조금 사기성이 있거나, 조금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욕을 막 심하게 하는 사람이거나, 그냥 막 길 가면서 침을 뱉거나, 담배를 막, 담배 피는 건 괜찮은데 담배를 막 나랑 같이 있어 막 핀다거나, 막 그런 식이면 그 정도는 사실 괜찮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근데 나이가 33인데도 남자인데도 그게 안 돼. 어, 착한 사람 아니면은 이게 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난 프로젝트 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걸 느껴서 요즘에 되게 일하는 게 재미있다는 걸 다시 느끼고 있어. 나 이 일을 평생 할 것 같고 일이 재밌어서 일만 하고 싶다, 진짜. 일만 주구장창 하고 싶다. 일만 하고 뭐안 논다 이런 게 아니라 일에 집중해서 일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그냥 곧 놀이가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내가 그동안은 이것저것 하느라 좀 집중을 많이 못했는데 진짜 이 환경 같은 것들 다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돕던 회사들 뭐 이런 것들 진짜 싸그리 다 정리할 생각. 수익 이런 거 다 떠나서 나는 이 돕던 회사에서 수익이 영원히 돼도 좋아. 왜냐? 나 이 이상 내가 스스로 해서 훨씬 더 많이 벌거나 훨씬 더 자유롭거나 훨씬 더 성장 폭이 크다는 걸 알겠고 내가 당장 수익이 영원히 되더라도
얻어지는 이 집중 가능한 시간, 집중 가능한도 있고 시간이 값어치가 훨씬 클 것 같아서 단적인 예시로 내가 누군가의 제품을 팔기로 했어요. 판매. 아무튼 우리는 브랜딩이고 뭐고 간에 그냥 아무튼 판다는 말을 그냥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팔 수만 있으면 돼요. 팔 수만 있으면 장땡이에요. 근데 저는 이 판매를 절대 방법이나 방식으로 재단하지 않고 방법이나 방식 뭐 이거는 판매랑 크게 관련이 없다 하는 수준이에요. 왜냐? 방법과 방식을 내가 많이 알게 됐다고 해서 매출이 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제품을 팔 때 딱 하나만 봐요. 내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들으시면 되게 모호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 단계가 있겠죠. 여러 제품이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의 것을 집중해서 팔아야 될까? 혹은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될까? 아니면 이거 꼭 팔아야 되는 건가? 이런 건 있겠지만 그 단계가 지났고 내가 이거 팔기를 결정했다면 이제 집중력의 싸움 같은 느낌. 집중력이라기보다 집중, 뭔가 아무튼 근성 이런 거 다 포함된 말인데 그러면 저는 뭐든지 팔 수 있다라는 마인드고 또 왜 뭐든지 팔 수 있냐? 팔기 전에 이미 내가 이거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 좀 알고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이 이제 11월 26일이면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부와의 연락 같은 것도 아주 극소수로만 하거나 내가 선택적으로 하거나 그 외의 시간은 완전히 일하고 뭐 이제 운동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독서 모임도 원래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독서 모임도 좀 좋은 사람이라는 한정으로 독서 모임도 좀 가고 나머지는 일만 하고 일만 하고 일만 하고 그 중간 역할로 플랫폼 뭐 이렇게 프로젝트나 뭐 이런 등등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조금 이렇게만 살 것 같아서 너무 최근 한 이틀 동안 별로 뭐 한 건 없는데 엄청 행복했어요. 내가 지금 33이니까 앞으로 엄청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엄청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또 지금처럼 뭔가 그 좋은 사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제가 봉사하는 곳 외에는 봉사하는 곳은 그래도 다뭐 장애인분들 계시고 뭐 어린 애들 있고 하는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얼추 제가 마음을 조금 열 수 있는데 아무튼 새롭게 마음을 열고 뭔가 관계 맺을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을 봐가지고 즐겁기도 하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보다 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기회도 크고 수익도 크고 그래서 그런 수익 같은 걸 이제 잘 배분해서 나 혼자 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 2기 해가지고 뭐 한 1,500만 원이 생긴다. 그럼 나 한 1,200만 원까지는 진짜 이 사람들한테 줄 마음인 거예요. 내가 뭐 미쳤다고 주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게 내 확신이 들어. 어. 왜냐? 2기, 3기, 4기 계속 할 거니까. 이분들 덕분에 내가 내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을 또 얻었으니까. 이분들이 이 가시는 초반에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 내가 뭐 활용해 먹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사업의 초반에 내가 아주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으로 조금 도왔을 뿐인데 이분들은 엄청 크게 도움받았다는 느낌도 받고 나는 이분들의 가치를 알고 미리 무슨 비상장 주식 투자하듯이 뭔가 미리 투자한 느낌처럼 아주 그냥 확신에 차서 막 갈 수 있겠다 하는 느낌도 들고 아무튼 요즘에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대표님들은 이런 걸 좀 아시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 아까 있었어요. 오후에 오늘 강의를 하게 되면 모임이 꼭 일찍 있어서 아쉽습니다. 아, 모임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상현 대표님 10시에 퇴근하시니까 맞아요. 상현 대표님이 주말이 더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를 미리 경험하기 전에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던 게 있었어요. 아까 이제 그게 뭐냐면 어,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뭔가를 팔아보잖아요. 물건을 팔든 서비스를 팔든. 그래서 아무튼 돈을 벌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다른 세상이 좀 열리거든요. 직장 다닐 때 이렇게 살다가 돈을 조금이라도 그 이상 벌어보면, 혹은 팔아보면, 혹은 팔던 것보다 많이 팔아보면, 아무튼 아니면 뭐 영화 대표님 아시겠지만 뭔가 내가 아주 왜소한 사람인데 운동을 해서 막 몸이 좋아졌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처음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을 사봤다든지. 그러니까 뭔가를 이 맛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해봐야만 깨닫게 되거나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판다. 아니면 우리가 매출을 내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했을 때 진짜 아이러니하게 제품을 팔아봐야만 이게 진짜 팔리네? 이게 그럼 더 팔 수 있겠다. 이런 느낌부터 해서 정말 한 최소 10개 이상의 좋은 점들이 막 생겨서 더 막 할 수 있게 되고, 매출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 나를 한 7, 8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요 최근에 프로젝트 하면서 배우는 게, 제가 그때 한창 막 8, 9개 막 운영 대행 했을 때의 느낌이에요, 지금. 진짜 앉은 자리에서 엄청 성장하고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한지,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단순히 뭐 수익적인 걸 떠나서 이 시간, 가능성, 가치 이런 게 다 엄청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너무 신나가지고 프로젝트 같은 걸로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기회도 생겼다. 그거 프로젝트 어떻게 했냐? SNS로 했다. 근데 SNS를 내가 대단히 키우고 나서 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누군가한테 말해주고 싶어도, 이거를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들을 수 있고 와닿을 수 있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맛을 본 사람, SNS로 뭘 해봤든지, 아니면 작은 성공 경험을 경험해봤든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많이 배워봤든지, 뭐 사업 기회를 얻어봤든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 왜냐? 제가 요즘에 소통하고 있는 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 다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해서 뭔가 연락이 줄 거잖아요. 내가 뭐 아까 어떤 대표님은 자기가 뭐 블로그 강의 들으면서 블로그 강사 분으로 모시는 건 아니고 이제 참여한, 어떤 기수로 참여해서 블로그 강사로 계신 분과 한 12명인가 뭐 이렇게 모임이 있었대요. 그 기수의 모임. 그래서 뭐 어떤 우리 프로젝트 안에 있는 두 분이 가셨는데, 아무튼 이 대표님이 뭐 블로그에 제 글도 하나 쓰고, 뭐 이기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여기 기수에서도 쓰고, 기수방 1기, 2기, 3기, 4기 다 있는 한 40명 방에서 썼더니 한 몇 시간 안 돼서 한 4명이 그럼 나도 할래 하면서 2기에 가겠다. 이 블로그 강사분도 오신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대화를 하니까 이분이랑은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즘 이렇게 해서 즐겁고요, 요즘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건 저렇게 해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뭐 이런 얘기를 엄청 하니까 막 신도 나면서 재미도 있고, 됐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되겠다 싶은데, 이런 얘기가 아무리 즐거워서 오케이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남들한테 알려줘야지 하고 가만히 떠올려 보면, 우리 어제 기분이나 감정 얘기했듯이 이것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신사임당님 뭐 아니면 뭐 머니맵 이런 채널부터 휴먼 스토리 이런 채널들 보면 너무 재밌어요. 막 휴먼 스토리에서 막 열심히 사시는 분들, 일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막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막 열심히 살면서 돈 벌어봤더니 좀 허무한 것도 있지만 너무 좋았다 뭐 이러면서 지금 남들한테 뭐 알려주고 있다. 저 다 하나하나 동기부여가 되는데, 불과 몇 년 전 똑같은 걸 봤어요. 신사임당, 머니맵 똑같은 걸 봤어요. 몇 년 전. 근데 그때 제가 한창 힘들 때, 돈 안 벌리고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돈 팔리는데 돈은 자꾸 없어지고 막 매장 때문에 힘들 때, 이 다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도 와닿지도 않고, 무슨 저 맨날 하던 소리 또 하고 있고, 뭐 동기부여 맨날 하고 저렇게 돈 벌고 싶나? 실질적인 거 알려줘야지.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되는 거 알려줘야지. 막 그랬어. 그리고 뭐 성공했다 하면서 막 자수성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뭐 휴먼 스토리에 나왔던 스토리들 다 많이 꼽혀 보이는 거예요. 저거 뭐 매출이라고 하는데 저거 다 순수익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거 뭐 얼굴 보니까 조금 관상이 뭐 어쩌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했어. 마음속으로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와닿지가 않아. 당장 내 눈앞에 10만 원 갖다 준 사람이 최고. 근데 뭐 그런 식으로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아무튼 심지어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뭐 좋은 거 막 나누고 싶고 나누다 보면 더 좋아지고 막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포인트 하나하나 이전보다 비할 바 없이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기회가 막 주어지는데 이거를 만약에 맛을 못 본 사람은 발을 못 들인 사람은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이게 완전 차단되는 수준으로 아예 안 들려. 안 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부정적인 수준으로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거를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규정 지을 수도 없어. 그러면은 뭐 될려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어. 아니면 뭐, 뭐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살짝 발악을 하든 발버둥을 치든 아무튼 뭔가 한 번쯤은 맛을 봐야겠다. 그 맛이 혼자서 안 될 것 같으면 남의 도움을 어떻게든 받든 아니면 진짜 열심히 한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진짜 막 물어보든. 그래서 아까 규남 대표님이 또 뭐 어떤 강사? 아무튼 뭐 초빙이 돼가지고 강사 뭐 등등으로 초빙 받았지만 강의를 듣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걸 들으셨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강의하고 계시더라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분이 막 엄청난 막 포트폴리오랑 데이터를 막 가지고 설명을 하길래 야 대단하다 하면서 쉬는 시간에 물어봤대요. 그래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냐? 이 데이터 이런 거 되게 화려하다 그랬더니 이 대표님이 그냥 했는데요.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자기가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잠깐만 그냥 했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하면서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된 건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라 내가 오히려 이 설명대로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돈을 벌거나 수익 혹은 뭐 매출 아니면 어떤 기회를 얻거나 뭐 성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다는 걸 좀 한번 믿어볼 수 있으면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다. 생각보다. 지금 손에 안 잡혀서 그렇지. 그러니까 해보고 나면은 이게 뭔가 대단한 방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구나.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간접적으로라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런 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최근에 그 지난주인가 뭐 이번 주인가 아무튼 소통하는 맛을 이제 처음 봤잖아요. 그 수정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마이크 대고 이렇게 강의 중에 얘기를 하니까 이 수정 대표님이 지금 최근에 몇 주 바빴기도 했고 그렇지만 나름 프로젝트에 이제 좀 참여하려고 할 때쯤이 이제 막바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계속 엄청난 실타래 같이 꼬여있는 고민들 질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질문들만 보면 이만큼 나와 있는 되게 성장된 뭔가 진전된 질문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내가 이제 그 말로 대화하면서 몇 마디 더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냥 아주 단순했다. 그냥 나 직장 다니면서 아직 실행 전인데 실행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 이거였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알려주면 됐는데 아니면 지금 단계가 막 온라인 판매가 이런저런 것이 있다면 이거를 막 설명할 게 아니라 최대한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이분 상황이 이렇고 지금 이분 시작점이 여기니까 요만큼 딱 실행할 수 있는 단계를 요만큼 잘라서 내가 딱 말을 진짜 이해되게끔 아니면 딱 그야말로 떠먹을 수 있게끔까지도 잘라서 한번 실행해 보시죠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하는 걸 요 최근에 좀 많이 깨닫고 있어요. 이런 이제 여러 데이터들 보면서 복잡하니까 실행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해보세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좀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조금 더 단호하고 간결한 어조로 그럼 대표님 지금 그러면 어차피 실행 안 될 수 있으니 그런 말투를 보니 이렇게 하실 것 같으니 요거를 이렇게 지금 아주 요 작은 단계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뭐 아이템 인으로 판매한 과정을 SNS 등에 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 팔아보자 누군가에게 교육이든 서비스나 전자책이든 뭐든 이거 뭐 내가 알려줬다고 해서 이거 뭐 세상에 나만 아는 거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냐 일단 그러면 우리 눈으로 200 우리 추가 수익 200 순수익 딱 목표로 하자. 이렇게 딱 숫자도 눈에 보이게 들리게 해주고 단계도 SNS로 교육 등으로 해보자 이런 표현 말고 그러면 SNS 어쩌고 하면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딱
한 명한테만 전자책이든 교육이든 컨설팅이든 문의만 오게 한번 해보자. 문의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길 가면서 뭐 물어봐야 되겠냐? 그럼 안 될 것 같지 않냐? 그럼 자연스럽게 SNS 채널을 떠올리지 않겠냐? 유튜브 떠올려봐. 그러면 솔직히 좋은 건 다 아는데 손이 안 갈 것 같은 느낌 저는 알거든요. 근데 대표님들은 제가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겠다고 했으니까 하겠지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대표님 제가 이거 해봤는데 유튜브는 아예 머릿속에 잠시 지우세요. 이거 일단 지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블로그 인스타인데 블로그랑 인스타를 각각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 블로그랑 인스타는 좀 채널이 상호 보완되는 감이 있고 어떤 게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으니 둘 다 장단점이 있으니 이거 좀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블로그 인스타를 키우려면 아무튼 내 컨텐츠 아무리 잘 써봐야 지금 아직 신뢰가 없으니 뭐라도 무료로 뭔가 떠먹여주게끔 무료 자료를 만들게끔 해서 그럼 전자책 어렵지 않다. 전자책 내가 보내준 거 다 있지 않냐. 그거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진짜 그냥 한글 파일에다 글자 끼적끼적 사진 조금 끼적끼적 저장을 그냥 PDF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끝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아이템 이너랑 뭐 우리 당근마켓 골프백 실습한 거랑 뭐 다른 거 하나 더 있으면 뭐 추가 정도 해가지고 요거를 핵심 나름 월 30 혹은 50만 원 확실하게 버는 방법 이런 컨셉으로 가고 그럼 이 기본 내용을 어떻게 채우냐. 우리 지금 머릿속에 든 게 없다. 정리가 안 된다. 오케이 다 좋다. 아예 기억을 하나도 하지 말고 배운 것도 머릿속 싹 비운 다음에 우리 능력 없다 하는 걸 인정하고 인정을 해야 이제 다음 게 실행이 되니까 다음 방법을 찾게 되니까 제가 결제한 유료 강의들을 다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나름 잘 가동해서 이걸 그냥 큐레이팅해서 준다 하는 느낌으로 거기 있는 핵심을 뭐 내가 뺏어 뭐 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내 식으로 잘 정리해서 이걸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제 조금 넣어주고 핵심 몇 가지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뿌리는 것부터 해보자. 그 뿌린다고 거기 프로필에도 적고 블로그에도 적고 그다음에 소위축 팔로우만 주구장창 한번 해보자. 우리 컨셉은 뭐 그냥 육아맘 30만 원 확실하게 뭐 이렇게 벌게 해줄 이건 방금 생각한 거예요. 너무 멘트 구리다. 아무튼 뭔가 정확한 타겟 육아맘이든 누구를 잡고 딱 숫자 30, 50 정확하게 확실하게 벌 수 있는 핵심 노하우 PDF 제공 뭐 이렇게 적든지 뭐 그거는 멘트는 계속 하다 보면 바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희축 팔로우만 일단 해보자. 그러면 무조건 메시지든 문의 무조건 온다고. 아니면 내가 그냥 서희축 팔로우 할 때보다 반응이 좀 더 좋다고. 그러면 대표님 저 매출을 한번 내거나 후기를 만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너무 좋은데 그 매출 만드는데 또 한 세월일 것 같으면 그때까지 실행이 안 될 수 있으니 그냥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내가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받았던 이 후기 중에 뭐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것 몇 개 빌려줄 테니까 써라. 왜냐 이것도 어차피 아이템 위주로 만든 거 아니냐. 이게 큰 뭐 사기는 아니지 않냐. 일단 한번 써봐라. 왜냐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 제가 유료강의 공유해주면서도 이거 혹시 남한테 공유해주면 남의 뭐 나름 지적 재산권인데 공유해주면 안 돼. 근데 내가 이걸 뭐 갖다 판 건 아니고 남한테 그냥 제공해주는 거라 양심에 그렇게 찔리진 않는데 아무튼 이게 잘못은 잘못인데 만약에 누가 막 뭐라 하면은 아니 뭐 막 진짜 문제가 되면 내가 진짜 벌을 받든지 하더라도 나 이걸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해서 준 것처럼 내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튼 내가 성공이나 뭐 매출이나 판매를 경험을 할 마인드라면 이건 이래서 될까요? 저건 저래서 될까? 전자책 제가 안 써봤는데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랑도 싸워야 돼서 그러니까 내 무의식이랑도 싸워야 돼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면 사실은 내 고정관념 뭐 내 선입견 내 게으름 이런 등등이 사실 문제일 수 있다. 외부 요인보다. 그럼 이런 거를 아예 나 스스로에게 계속 욕을 하든지 너는 왜 맨날 말만 번지르라고 넌 하질 않니. 남들은 저렇게 실행해가지고 성주 대표가 아무튼 자기도 뭐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실행이 제일 빠른 성장이라고 했는데 왜 안 하니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모든 이제 방법 수단 이런 거는 이제 내 목표치에 갖다 맞추는 거죠. 내가 200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팔라니까 직접 팔라니까 돈이 없네. 재택은 구하고 있고 이거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뭐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다 마음처럼 구해지지도 않고 일단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잘 없네. 근데 저 SNS 안 해봤는데 전자책은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랑 싸우지 말고 이거 그냥 그래 일단 뭐
어떻게, 그래, 알바? 일단 구해보자. 근데 뭐, 아무튼 구하고 있는데 잘 안 되긴 하네. 일단 구해보자. 판매? 이거 팔다가 돈 자꾸 없어지니까 말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일단 그 SNS 해보았으니까 일단은 서희추 팔로우라도 해보자. 하면서 후기 같은 거 없으면, 그래, 이거 잠깐 뭐, 빌려 쓰자. 뭐 이런 개념도 언젠가 떠오르겠죠. 하다 안 되면.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들이 이 단 하나의 뭔가 목표를 눈에 와닿게 월 순수익 200이든 아니면 뭐 아직도 못 팔아본 사람이면 판매든 아니면 내 매출 1000만 원이든 아니면 내가 알바 등으로 이 200을 꽉 채우든 아니면 난 SNS에서 나만의 어떤 팬들을 모아서 나는 진짜 딱 5만 원, 딱 10만 원, 아니 5만 원씩만 받고 처음엔 한 명 구해주면 한 명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또 열심히 구해가지고 또 한 3명 해보고 그러면 이 3명 구해서 15만 원 오케이 그럼 15만 원이라 15만 원이라 내가 재택 알바로 번 한 100만 원 오케이 이 115만 원 내가 벌었다가 아니라 잠깐만 내가 더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이 SNS 내가 인스타그램 광고도 한번 돌려봐야겠다 여기서 115만 원 중에 한 15만 원 광고비를 한번 써보자 15만 원 광고비 써서 3명만 구하면 똔똔이니까 15만 원 한번 써보자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럼 이 100만 원을 그대로 내 판매 중에 좀 직접 판매는 좀 위험한 것 같으니 좀 특수한 나만의 방식 혹은 특수한 상품군 하나를 정해서 아니면 성주 대표한테 소개받아가지고 내가 이 100만 원을 한 달에 100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을 광고비로 쓸 마음이 있으니 소개해줄 만한 제품이 있겠느냐? 그럼 저는 무조건 있죠. 왜냐? 누군가가 100만 원을 써준대요. 그럼 나 그 제조사, 그 유통사, 혹은 제품 가지고 있는 판매하는 사람, 나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 이 100만 원만 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이 분이 이만큼 투자하려는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 내가 이분한테 광고 돌리는 법도 알려주고 할 테니까 100만 원 고스란히 이 제품에 한번 녹여보게끔 이 대표님한테는 이거 절대 손이 아니다. 대표님 지금 제품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혼자 다 팔아야지 하고 매출 10만 원 나는 것보다 여러 명한테 다 줘가지고 이 사람들 시간, 돈, 노동력으로 팔아보게 해서 내가 간접, 직접 경험 얻고 실제 매출도 얻어보면서 5%라도 남기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설득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어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나라는 사람이 할 게 없어가지고 각 사람한테 똑똑똑 두드려 대표님 뭐 하십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그런 상태이신가요? 그러면 조금 더 동기부여 되실 수 있게끔 이 영상도 보시고요. 동기부여 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때 언제든지 문을 열고 도와드려서 이 제품 연결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천지에 한 명도 없다. 무조건 와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냥 대충 두드려 뭐 찔러보는 거 말고 진짜 나 이만큼도 해봤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번 돈 100만 원 이거 그대로 한번 투입해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이면 나는 무조건 환영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 100만 원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이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야, 우리 프로젝트 이런 사람이 있었나? 그럼 저는 단순히 그냥 제품 하나 연결 안 해주고 나 이 사람 이 100만 원 쓴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든 매출 나게끔 도와주면서 이 데이터 가지고 또 이거를 SNS에 집어넣어서 매출로 삼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제품 소개해 줄 것 같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맨날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아까 같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벽에.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귀에 들리고 이런 말을 내가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같이 뭔가를 또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이미 되고 있거나 알아서 잘 될 사람들만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 이게 과연 뭐 그러면 내가 교육의 기술을 늘려가지고 이게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말투를 뭐 세게 하면 될 것이냐 그런 것 같진 않아. 이건 스스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 누군가가 이걸 깨주기가 어려운 것 같아. 왜냐? 경험을 안 해보면 들리지가 않는데 뭐 깨기는커녕 다 잔소리로 들리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막 좋은 내용들 하나도 안 와닿고 저 막 배 아파 죽겠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참 아쉽다. 좀 뭔가 이게 현실인가? 뭔가 현실적인 그런 건가?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다 싶었어요. 들리는 사람은 계속 들려서 계속 잘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이상쯤은 깨보실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내가 아직 판매를 경험 못 해봤고 아직은 좀 들리지가 않을 때는 모임도 가고 싶지 않고 누구한테 듣고 싶지도 않고 아무튼 뭐가 다 안 돼. 참 희한해.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 했던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마이크를 켰으면 했는데 이게 다 PC라는 걸 깨닫고 또 한번 무릎을 탁 치면서 다 PC로 보고 있는데 마이크를 키라고 계속 했어요. 자, 일단 오늘의 핵심은 기존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예요. 확장. 이 안에 어차피 기존 사업이라는 것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어떤 상품을 찾건 어디서 구해오던 내가 찾아서 구하던 이걸 어떤 최소한의 디자인, 썸네일 상세 페이지 해서 어디에 등록을 할까? 어떤 판매 채널에 주로 판매를 하고 마케팅을 할까? 이런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똑같진 않아. 그러니까 이 루틴 구조는 똑같은데 이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내느냐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이 사람의 고정관념에 따라 다르고 제가 오늘 그 홈쇼핑 하신다는 그 은조 대표님이랑 그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아무튼 미팅하고 왔는데 은조 대표님이 그동안 말씀을 막 먼저 안 해서 그런데 제가 뭔가 얘기를 할 때마다 새로운 게 나와 계속. 대표님 그때 말씀하셨던 그 제품요.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니까 사실은 그 회사가 매출이 막 100억이었어. 근데 주로 마트에만 납품해서 온라인은 안 팔아봤을 뿐. 그래서 난 이 업체가 완전히 0에서 시작하는 업체인 줄 알았거든. 아니었어. 100억대였어. 뭐 어떤 회사가 되게 어떤 대표님 디자인이라 이런 거 다 은조 대표한테 부탁한다길래 와, 완전 영세한 농어촌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곳에 계신 분인가 보다 했더니 막 올해 매출이 한 50억 되나? 그 재고가 없어가지고 한 30 몇 억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사무실을 확장하니 막 그런 얘기하고. 이게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이런 우리가 미처 살면서 내가 60년을 더 산다고 해도 미처 다 알지 못할 수없이 많은 제조사, 유통사, 셀러, 어, 온갖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매출이 높은 사람도 많구나. 그 매출이 뭐 허상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100억은 그래도 대단한 거라고 보거든요. 뭐라도 배울 게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 사업을 확장함에 있어서 사실 이 기존이라는 말에서도 그렇듯이 제일 핵심이 노동력이 아니라 사실은 기술이나 실력도 아니고 이 머리나 마음이 열리는 만큼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쓸데없는 막 뭔가 또 되게 애매한 말 한다고 또 100% 생각할 게 뻔한데 이게 맞아. 왜냐? 제가 나름 온라인 판매에서 판매를 하고 싶어서 엄청 뛰어다녔잖아요. 여러 가지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구축된 이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 데이터 안에 갇혀요. 이게 다가 아닌데 인생에. 그러니까 이기에서 상현 대표님이 하신다는 그 방식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 대표님이 아무튼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근성으로 아무튼 어떻게든 뭐 근성으로 해낸 거예요. 대단하게. 그러면 내가 이걸 눈으로 보고 경험하기 전이라면 이 고정관념에 갇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열어두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열어두고 정말 애처럼 순수하게 그냥 계속 실행을 하는데 손해볼 거 없으면 무조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 사업 중에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와 계신가? 그 대표님이. 안 계시니까 실명 거론해야겠다. 준수 대표님이 이제 그 본인 친구가 군대에 국군복지단에 뭔가 납품한 업체도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이 국군복지단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막 중간에 배송하고 유통하는 아무튼 이 업체를 껴야 된대요. 이 친구분의 업체가 독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제품들을 여기에 거쳐서 허브처럼 거쳐서 여기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분이 이걸 사서 자기가 계산서도 끊고 그냥 스스로 결제해서 재고로 놔두면 이게 공급이 가능한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수 대표님이 뭐 우리 이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생각이 열렸어. 이게 그전에도 그 친구가 있었는데 생각이 열려서 잠깐만 그럼 이런 제품 어떨까요? 라고 하시길래 대표님 그럼 무조건 좋죠.
그럼 복지단에 들어가면 뭐 그 아무거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매출도 높고 그 단가도 괜찮을 텐데 무조건 좋죠. 다만 온라인으로는 좀 소극적으로 팔되 공구, 뭐 폐쇄몰, 뭐 당근마켓 등등 해서 다 팔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니까 이 대표님이 마침 자기 친구 중에 또 인플루언서 했던 친구가 있대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친구한테 다시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랑 뭔가 또 다시 한번 이거 공동구매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겠다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경험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머리가 열려 있거나 마음이 열려 있으면 나는 이걸 그냥 다 오픈 소스처럼 완전히 확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머릿속으로 딱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이거 이렇게 혼자서 좀 팔라니까 너무 바쁘고 본업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공부로 팔아봐야지. 막 친구랑 미팅하고 와 벌써 2주가 흘렀네. 그럼 바로 그때 의사결정 할 수 있다 봐. 이걸 내가 가능한 이걸 이거 제품 괜찮아 보이니까 이걸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뿌려대야겠다. 뭐 카페에 올리든 뭐든 간에 음지로 하든 막 광고를 돌리든 뭐 SNS 채널을 이걸로 키우든 프로젝트 사람들한테 뭔가 말할 수 있게끔 저한테 뭐 여러 사람 추천을 받든 그래서 가능한 많이 뿌려서 가능한 많은 판매 채널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난 이 사이에서 수수료도 받고 근데 또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잠깐만 이거를 사서 그 친구분이 사면 이걸 누군가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은 그 친구분이 뭐 위탁 배송을 해줄 건 아니니까 이걸 그러면 내가 아예 사야겠네. 사면 내가 창고도 빌려야겠네. 창고 빌려서 내가 직접 보내거나 아니면 3PL 같은 걸 활용해서 그 창고에 넣어놔야겠네. 그러면 또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사입 방식으로 다 줘야 되나? 내가 샀으니까 사입 방식? 그럼 사입 방식으로 주면 할 사람이 많이 없을 수 있죠. 왜냐? 사서 쟁여놓고 팔릴지 안 팔릴지 잘 모르는데 이걸 또 팔아봐야 되니까. 자기가 배송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내가 이걸 사서 쟁여놓기 전에 당근, 위너, 아니면 심지어 온라인에 올려서 그냥 키워드 광고로만 노출해서 그다음에 뭐 혹은 육아맘 맘카페든 어디든 뭔가 메리트 있겠다 싶은 것들에 공구나 핫딜 혹은 공동구매 인플루언서한테 이런 제품을 던져보든지 뷰티 인플루언서한테 화장품도 있고 하니까 해서 내가 이미 재고를 안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딱 올려서 윈으로 주문 들어온다. 그럼 주문 하나 들어오는 거 보자마자 바로 취소 누르고 이제 상품 내리고 당근으로 연락 오는지 안 오는지 안 온다? 그럼 친구한테 부탁해보고 다른 친구한테 부탁해보고 지역별로 문제가 있나? 이게 가격이 문제인가? 상품명이 문제인가? 이런 거 정도 테스트 해볼 수 있잖아요. 맛 보고 된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바로 사서 나는 이걸 사서 다른 셀러들한테 위탁으로 오히려 공급해줄 것 같아요. 이거 위탁 판매 가능하니까 팔아보세요. 팔리면 내가 배송 다 해줄게. 내 3PL 통해서. 그러면 이 첫 과정을 통해서 수익이 낮든 안 낮든 미치도록 많은 가능성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뚫어내면요. 이 다음은 쉬워져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제품들도 국군복지단에서 받아와든지 아니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중간 역할을 하면 되겠다. 내가 상품 열심히 찾아다가 이제 이런 국군복지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팔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뭐 발굴이 된다라면 아니면 잘 파는 사람이 추려졌다면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하는 게 되고 나는 간접 경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실컷 팔았다. 잘 팔고 있다. 하면 이제 이런 채널을 늘려보고 공부도 해보자. 아니 당근마켓에서 좀 전국적으로 해보자. 그럼 내가 이제 당근마켓 할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유감한 분들 모아가지고, 지역별로 다 있으면, 요런 멘트로 요렇게 딱 올려봅시다. 이미지, 사진 다 이미지, 제목 다 제공하고, 가격까지 다 제공해서 팔리면 내가 그때, 그 다음날 집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뭐, 좀 이틀 후에 거래 가능하다고 얘기해 놓으라고 하고, 내가 갖다 주든지. 그런 식이 될 것 같다 해서, 이거는 경험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열려 있으면 가능한 것 같아. 기존 확장, 이제 저라면 일단 저라는 사람의 시간을 완전히 갈아 넣을 것 같아. 왜냐? 이 판매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팔아볼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시간을 먼저 갈아 넣을 것 같아. 밤을 새든지 난 계속 할 것 같아. 팔릴 때까지. 그러면요. 저는 그 사이에 계속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어,
내가 지금 시간이랑 노동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난 다 테스트 해볼 거긴 한데 일단 먼저 제일 큰 채널인 네이버랑 쿠팡에서 이거 상위 노출에서 팔아볼 만한가를 한번 간단히 보고 그다음에 아닐 것 같나? 그러면 오픈마켓 등등에 입점을 하고 그냥 입점만 해서 안 팔리니까 거기 광고비 싸니까 오픈마켓 등등의 키워드 광고 세팅 먼저 쫙 해놓고 그다음 그러면 이거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내가 혼자 못하겠으니까 디자이너 한 명 정도는 고용해서 프리랜서 디자이너한테 이거 작업 같이 하자. 내가 기획할 테니까 좀 같이 피드백 좀 해달라. 하면서 그런 걸 진행하면서 그 외에 판매 채널 이걸 자사몰에 올려다가 자사몰에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팔지. 아니면 이거 좀 답이 없는데 이거는 무조건 공동구매. 노마진으로 아예 업체 통해서라도 들어오니까 일단은 판매 건수를 늘리자. 판매 건수 늘려서 그 건수 바탕으로 다음 공동구매 구할 때 이거 다른 저 인플루언서가 100개 팔았던 거야 하면서 해나갈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 중에 대표님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될 때까지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분석하면서 시간 아끼고 노동력 아끼고 집중해야 될 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잠깐만 로켓 배송, 제트 배송, 로켓 프레시 이런 거 너무 좋아. 근데 단순히 입점만으로 하지 않고 나는 오케이 그러면 로켓이라는 배송의 장점 로켓에 입점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몇 배씩 뜨고 하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냥 로켓 입점 이후에 로켓인 것을 효과를 극대화해주기 위해서 오케이 로켓인 것을 가금에 때리자. 가금에 때려서 이게 쿠팡에서 주문하게 하고 그럼 쿠팡이 여러모로 헷갈려 해요. 왜냐? 얘가 만약에 주문이 늘어났네? 뭐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매입해야지. 해서 막 주문을 넣어. 그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그럼 주문을 넣었으니까 나는 그만큼 이전에 가구매를 팔았고, 이 사람이 주문을 넣었으니까 주문을 넣었다는 것이 곧 또 판매인 거예요. 우리도 그분에게 판매고, 쿠팡 입장에서도 판매가 되니까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 거니까. 그러면 얘가 또 노출 알고리즘상 위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 판매 건수 가구매로 채워졌지. 근데 또 추가로 쿠팡이 구매했지. 그러면 얘가 지금 완전히 기대치, 예상 기대치 높여놓은 상태에서 로켓 배송 이어서 상위 노출 또 도움되지. 그러니까 가구매 있었기 때문에 상위 노출 되지. 그다음에 또 추가 매입했기 때문에 또 상위 노출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팍팍 오르면서 그 사이에 나는 광고까지 집어넣어줘야지. 왜냐? 그냥 있을 때 광고보다는 이 가구매 혹은 로켓 이런 등등으로 뭔가 이 상품의 매력도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죠. 상품의 매력도 같은 것이 억지로 가구매로라도 올려줬던 상태에서 이 광고를 들리면 이 광고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로는 뭐 효율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광고들이 점점 고객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고객을 찾으려면 이 광고를 돌리는 쿠팡의 빅데이터에 내가 어느 정도 기여가 있어야 돼. 그걸 우린 상품명으로도 하고 뭐 검색어로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왜 쿠팡 광고 돌릴 때 수동으로 이 제품에 해당되는 키워드 돌리고 이거 좀 돌아갔다 싶을 때 이거 자동 광고로 복사해서 이거 두 개 같이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 같이 돌리면 중복 어쩌고 하는데 막 수동 광고 같이 자동 광고 같이 돌리는 게 무조건 효율이 좋아.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수동으로 이 제품이 이런 키워드들에 관련된 거예요라고 쿠팡에 인식시켜주고 나서 이걸 자동으로 돌리면 이 쿠팡 광고가 어, 이 제품을 인식하는 거. 왜 우리 눈에는 이거 딱 봐도 이거 지금 마스크인 거 딱 봐도 아는데 야, 흰색 마스크 안 보이냐? 싶지만 쿠팡은 몰라요. 왜? 수천억 가지 제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상품명, 키워드 등등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이런 것 등등으로 힌트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데이터가 가구매든 뭐든 이렇게 해서 아무튼 강제로 건수를 올려줬든 아니 상품명에 키워드가 들어갔든 검색어에 들어갔든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우연찮게 주로 반응하는구나 했던 사람들이 주로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더라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점점 찾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광고조차도 살아있는 생물이라 예전에는 그냥 광고만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광고가 제품과 고객 사이에서 살아 움직여. 이 고객의 데이터도 보고 이 제품의 정체성도 보고 제품의 매력도도 보고 제품의 가격이나 구매 전환율, 클릭률 이런 걸 다 보고 이게 지금 수요가 막 늘어나는 그 추이도 봐요. 그래서 어떤 대표님이 며칠 전인가 저한테 저 근처에서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 뵀는데 그분은 뭐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이것저것 올려서 파시다가 겨울에 쓰는
매트, 온열 매트를 자기는 진짜 뭐 판매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한 달에 100만 원 팔아본 게 다래요. 근데 매트 종류를 그냥 어딘가에서 위탁으로 가져다가 쿠팡에다가 올려서 그냥 광고만 돌려서 광고도 그냥 자동 광고 뭐 수익 그 광고 수익률 목표치 1000% 그냥 2천만 원을 팔았어요. 10월에. 그래서 판단의 그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 10월이 거의 제일 피크고 11월에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12월에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광고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된 거냐? 아니다. 이 제품이 운 좋게 이게 피크에 쫙 탈 때 이 제품이 뭐 어디 가서 노출이 됐든 판매가 되면서 또 광고도 돌려줬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너지가 막 나면서 물 들어올 때 나름 이 광고가 최적으로 잘 작동했다. 그럼 이걸 그대로 해놨는데 자연스럽게 10월 말 11월쯤 되니까 이게 좀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광고비 투자 대비. 그러니까 이 광고가 극단적으로 잘 돌아갈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광고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제하기 좀 힘든 영역이기도 하면서 또 나름 이런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도 잘 활용해 먹을 수 있긴 하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무튼 통제도 안 되고 비용도 들어가고 등등 때문에 광고는 수단이다. 무조건 아무튼 어딘가에서 성위 노출되든 아무튼 어딘가에서 노출만 되면 장땡이야 하는 개념으로 결국엔 상위 노출에서 파는 게 최고고 상위 노출 위에서 광고를 해준다 하는 개념이 또 맞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특별한 방법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될 때까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까 같이 오픈소스로 오픈하듯이 뭔가 그런 구조를 만들겠죠. 나한테도 불리하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도 불리하지 않게끔 해서 알아서 좀 팔고 있게끔. 그러나 큰 기대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기대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이라는 이런 야생에서는 어느 정도는 맞지 않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뭐 팔아내는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는 시간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거나 아니면 진짜 완벽하게 누군가에게 일임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거나 그 사람도 이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몰두되어 있거나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내 앞가림을 하게 될 때 그때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이제 사람과 좀 진정성 있게 교류할 수 있게 되는 느낌? 내가 또 안 팔아받고 막 그러면은 뭔가 다른 걸 줄 수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예시로 이건 제품을 뭐 좀 까도 되니까, 자, 아까 홈쇼핑 하신다는 대표님이 오미자 청을 팔았다 했잖아요. 이것도 처음부터 뭐 오미자 청을 제조하시는 분이셔서도 그렇고 홈쇼핑에서 오케이 해준 거죠. 이런 청 종류 괜찮은 것 같아요. 오미자 청 4월부터 9월까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주에 1억씩 팔다가 재고가 없어서 이제 끝까지는 못 팔았어. 그러면 얘들이 오미자 청이 우리가 지금 생각이 닫혀 있다면 생각이 전 닫혀 있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뭐 내년 4월부터 9월부터 팔아야겠네 까지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계속 생각이 열리는 게 오미자 청이 쿠팡 로켓 배송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관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아무튼 이 대표님 도움으로 그냥 로켓에 아무튼 입점이 됐어. 아무튼 뭐 됐대요. 근데 관리한 사람이 없어. 배송만 할 뿐이야. 그 제조사에는 이런 거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얘가 그냥 몇 달이 지났더니 매출이 월 1억이 넘었어. 그래서 쿠팡의 상무님이 이제 초대해가지고 상무분들도 이런 자기 카테고리, 자기 부분에 있는 카테고리의 매출이 잘 나면 좋은 거니까 1억 이상 나는 대표님들을 챙겨준대요. 다른 제품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제품도 뭐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이 생각이 얼마나 닫혀 있었는지 난 쿠팡 로켓 배송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니까 그러네? 로켓? 잠깐만. 그러면 지금 쿠팡의 로켓 배송에 그냥 쿠팡에 오미자청 검색하면 그 제품 1위에 떠 있대요. 그 2개짜리 제품이. 난 검색도 안 해봤어, 심지어.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이 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그 자리에서 한 5개가 나왔어요. 생각이 열리자마자. 잠깐만, 그러면 이거 2개 돼 있다고? 그럼 이거 하나짜리도 집어넣자. 3개도 만들어 집어넣자.
그다음 딴 제품도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또 집어넣자. 그다음에 이거 지금 온라인 안 팔고 있다고 했으니까 네이버 쿠팡에 상용수에서 팔아볼 만할지 간단히만 보고 아닌 것 같으면 이거 지금 이미 홈쇼핑에서 이만큼 팔렸고 로켓으로 그냥 넣기만 해도 이만큼 팔린 거면 나 이거 로켓에 아니면 쿠팡에 이렇게 검색했을 때 1위에 있는 거 스크린샷 할 것 같다고. 1위에 있는 거 스크린샷해서 홈쇼핑이든지 라이브든지 온라인몰, 지마켓, 실명가 이런데 비싸게 들어가야 되는 행사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공구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데이터 있으면. 그 다음에 자사몰 하나 간단하게 내가 만들 줄 아니까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광고로 한번 볼 것 같다. 그럼 생각이 닫혀 있으면 그거 뭐 일이 많고 어쩌고 돈도 들 것 같고 생각이 열려 있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잠깐만 자사몰 지금 카페 있다고 했는데 그거 너무 시원찮으니까 내가 이거 아이웹으로 만들어봤으니까 내가 금방 만들게. 광고 내가 돌려봤는데 다만 페이스북 광고 계정이 비활성화 자주 되니까 이 광고 계정만 좀 많이 좀 구해달라. 뭐 얼마든지 구해준대. 오케이. 그러면 이거 홈페이지 만들 때 어차피 업체가 만들어도 돈을 얼마든지 써야 되니 내가 그냥 디자이너랑 같이 해서 만들 테니까 뭐 50이든 100만 원만 받아봐라. 디자이너한테도 줄 거 주고 남은 거 우리 인력으로 쓰게. 그다음에 이 광고비 처음에 얼마 쓸지 뭐 당연히 광고 같은 거 돌려보기를 원하시겠지만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 10에서 30 정도만 테스트로 해가지고 10에서 30 썼을 때 얼마나 팔리는지를 보면서 광고 소재 바꿔가면서 팔리면 그때부터는 이거 얘기해줘서 광고비를 올리면 매출이 같이 올라가나 아니면 이 광고비를 녹일 때 심지어 1대1 비율로 녹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1대1 비율로 녹이냐? 너 광고 돌릴 줄 모르냐? 할 수 있지만 1대1 비율로 돌려서 이 제품의 재구매 주기를 알고 가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1대1 비율로 써도 심지어 마진이 0이어도 괜찮아. 왜냐? 이거 2개월 안에 재구매할 거거든. 그럼 이 재구매할 때는 광고를 통해서 산 게 아니니까 온전히 내 마진이야. 그러면 1대1 비율로라도 한 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쓰게 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죠. 왜냐? 이 회사는 꽤 큰 회사니까 이렇게 해서 회원수가 쌓이고 회원수가 쌓일수록 그냥 CRM 마케팅, 문자, 카톡 풀친 한 번 보내면 몇억 매출. 그 다음에 회원수가 쌓이면 나중에 인수합병할 때 기업 가치 올라가지. 매출이 또 늘어나니까 또 나름 표면적인 기업 가치 올라가지. 재구매, 시장 선점 등등의 효과. 그러면 이게 1대1 비율이 굉장히 무리한 거긴 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된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자사몰 플러스 인스타그램 광고로 팔리게 되면 또 다른 제품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사업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겠고. 오케이. 로켓 배송을 구성을 다르게 해서 혹은 또 다른 제품 중에 로켓 배송 입장 안 된 것. 그 다음에 나 이런 것들이 광고도 같이 챙겨줄 거야.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로 아무튼 1위든 뭔가를 하고 있는 데이터, 뭐 억이든 뭔가의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부터 시작하자. 이 매출 바탕으로 아까 같이 공구 아니 라이브 등등 라이브 구할 때도 라이브 어떻게 구해요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라이브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라이브 하는 뭐 배민 등등에 가서 그런 업체가 있는지 보든지 아니면 뭐 어떤 홈쇼핑에도 라이브가 있으니까 이런 홈쇼핑 라이브는 좀 규모가 적을 것 같으니 이런 홈쇼핑의 라이브 조식도 같은 걸 봐서 그 라이브 하는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보든지. 근데 메일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 홈쇼핑이나 이런 쿠팡에서 팔았던 1억 매출 무조건 그걸 깔고 가면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뚫고 또 소개받아서 또 뚫고 또 뚫고. 온라인몰 행사도 마찬가지니까요. 안 해봐서 그렇지 지마켓 옥션 이런 데서 행사 한번 하면 몇천 몇억 나와요. 물론 제품마다 구자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생각을 열면 사람도 만날 수 있거나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내 고정관념 때문에 못 해봤던 어떤 여러 가지 실행들을 해볼 수 있거나 하게 되니까 오히려 방법이나 기술, 방식 이런 데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좀 오히려 그냥 그래 된다 아니 될 때까지 어떻게든 될 거야 이런 생각 계속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도 해보고 셀러들한테 팔아보라고 해보고 도매 사이트도 올려보고 직접 로켓 배송 입점 힘들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서 내가 그 대신 내 맘대로 안 될 거 뻔히 알고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이 일이 잘 안 되는 거 아니까 내가 꼭 하루에 한 번씩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야겠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느낌 말고 안부 물으면서 계속 동기부여도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에 집중을 해볼 거라 했던 게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그때 뭐 심화반 150만, 나 무조건 팔 제품 그분들의 시간, 그분들의 자본, 그분들의 노동력을 내가 키워줄 겸 내가 직접 뛰면서 내가 그분들의 사업을 키워주는 거니까 내가 이미 팔아야 되는 제품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나한테 연결된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소개를 왜 못해? 무조건 하지. 왜냐? 이 새로운 신규 사업자분들을 내 노동력을 가지고, 내 기술을 가지고, 내 인프라를 가지고 이 신규 사업자의 자본금으로 이 신규 사업자의 스토어에서 이 신규 사업자의 상품으로서 팔게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튼 수수익 300만 원 벌어주고 시작하겠다는데 이분이 거절할 턱이 있나. 그리고 저는 저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럼 시간 낭비가 아니라 아무튼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돼 있고 난 일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렇게 판매할 수 있겠으니까. 왜 판매할 수 있겠냐?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쓸 거니까. 무조건 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리고 무조건 된다는 확신이 있어. 제대로 파면. 진짜로. 진짜 팔기 힘든 것도 억지로라도 공동구매해서라도 다 팔 수 있어요. 뭐든지 간에.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고 조금 여유 있게, 여유라는 게 이제 그냥 마음의 여유, 그냥 이제 마음 열고 가면 기존 사업자분들은 매출 2배, 3배 같은 이런 배 단위로 하지 말고 매출을 단위로 다시 이야기해봐도 될 것 같다. 제가 그래서 기존 사업자분들이랑 가끔 얘기하면은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을 건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로로 온 거예요? 그건 누가 2,000개 납품했다는 거는 그거는 뭐 소개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올리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힌트 얻어서 나가보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자꾸 물어보는 건데 이런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 대표님들이 말해주는 만큼만 내 귀에 들어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왜 안 말해주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홈쇼핑 하시는 그 대표님이랑 그분 오프라인도 오셨고 대화를 그래도 간간히 했어요. 근데 대화 오프라인 올 때까지만 해도 이런 대화가 전혀 없었어. 근데 제가 오히려 대표님 막 질문 가끔 하시고 태도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뭐 어떻게 하고 계시냐? 뭐 그거 어떻게 고 있냐?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말해줘. 그러면 내가 이걸로 힘들어서 잠깐만요 대표님.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아요? 하면은 그러네요? 하면서 이제 또 나 이거 생각도 못 해봤는데 하면서 또 막 확장되고. 그래서 지금 벌써 그냥 앉은 자리에서만 이만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막 대화 같이 하고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생각보다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다 있는 것들을 팔면 되는, 이렇게 팔기만 하면 되는 그런 수준에 가까워서. 그러면 지금 이 제조사 한 3곳만으로도 제품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이런 곳에서 얼마든지 다른 것도 라인업 해줄 수 있고 신규로 또 이런 업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이런 걸 운영 대행, 판매 대행, 마케팅 대행, 뭐 교육, 뭐 컨설팅, 아니면 플랫폼, SNS 플랫폼 키워가지고 더 많은 제조사가 연락 오게끔 하고 막 홈쇼핑 MD랑도 막 소통하고 라이브. 그러니까 우리가 뚫어놓은 홈쇼핑, 뚫어놓은 라이브, 뚫어놓은 온라인몰 행사, 뚫어놓은 공구가 다 그대로 써먹힐 수 있게끔 이거는 초반에 시간이나 노동력을 좀 투자해보만 해. 왜냐? 한 번만 투자해놓으면 얼마든지 계속 쓸 수 있고 이게 서로에게 좋으니까. 그 MD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근데 우리는 제일 좋은 건 우리 현금 흐름상 좀 안정적인 데다가 계속하면 할수록 실력도 쌓이고 플랫폼을 키울수록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그럼 우리는 이 중간에서 이 사람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고 하면서 데이터도 얻고 경험도 얻고 또 좋은 것도 받고 좋은 것도 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듣고 계신 18분 중에 기존 사업을 이렇게 막 꾸려 나가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뭐 위탁 판매로는 계시고 근데 이제 아예 내 브랜드다 하고 만드신 분은 여기는 안 계시죠? 안 계시니까 형우 대표님 중국에 사입해서 오시는 거 있으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열고
나누어 준다 싶을 정도로 일단은 줘도 된다. 뭔가를, 말을 건네줘도 되고, 제품을 건네줘도 되고, 뭐든 좋으니까. 우리 식당에, 오프라인 식당에 장사가 안 되면은 온라인이랑 다르니까 답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똑같은 솔루션을 계속 주더라고요. 처음에 답이 없다. 그러면 아무튼 이 실내에 있는 문제들이나 메뉴나 이런 거 좀 단순화하고 뭔가 이 매장 밖에도 막 현수막으로 뭔가 오게끔 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아무튼 고객을 보래요. 아무튼 고객을 보고 고객이 올 이유 감동하게 고객이 만족하게 그러면 이게 처음에 마진이 적더라도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도 이 고객이 한 명, 두 명 쌓이면 그 사람들이 또 데리고 오는데 아무튼 잘은 모르겠는데 마진 계산 안 해도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적같이 많이 남는데요, 돈이. 이 사람들이 뭐 객단가가 올라가든 아니면 뭐 친구를 데리고 오든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객이 만족하거나 고객을 생각해서 고객이 많아지면은 그 이후에는 무조건 그냥 기적같이 뭐가 다 해결된대. 매출도 해결되고 수익도 해결되고 뭐 다 해결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사업과 같은 위탁합니다. 뭔가 뭐 재택 알바든 운영대기든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싶은 분들은 그냥 일단 앉은 자리에서도 이거 생각은 바꿀 수 있으니까 생각을 잠깐 바꿔서 이제 머리를 계속 굴려보면서 내가 이만큼의 시간이 있고 이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 사실 마음속으로 이 이상 팔고 싶어. 그러면 이 이상 팔 수 있게끔 진짜 획기적인 제안을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매일마다 연락하든지 아니면 가능한 많은 곳에 내가 공급하든지 아니면 작정하고 공급을 목적으로 SNS를 키워서 진짜 세상에 제품 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한번 경험해 보든지 아니면 내가 안 될 거야 싶었던 것들 아니 해봤는데 안 됐어 하는 것들을 내가 이 광고비 그대로 놔두고 광고 돌리지 않은 사람한테 돈 이 중에 한 50만 원 떼주고 광고 한번 제대로 한번 돌려봐 주실래요? 해서 한번 맡겨도 보고 이런 역할만 할 수 있어도 된다는 마인드로 갔으면 좋겠어. 오히려 우리가 노동력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어도 노동력을 아무리 갈아 넣어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시간을 아무리 갈아 넣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 일이 되기 시작하고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어쩌나 저쩌나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내가 어차피 경험하게 되니까 꼭 내가 하나하나 다 알아야만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좀 구조적으로 계속 뭔가 가능성을 넓혀 나가거나 이 사람이 더 팔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그런 걸 해보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동갑인 여자인 친구가 제가 막 축가도 불러주고 했는데 이 여자인 친구가 온라인 판매 잘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 그래도 조금 배울랑 말랑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는지 어떤 아는 언니가 나 이런 제품 공급받게 됐는데 마스크 같은 거 공급받게 됐는데 한번 팔아볼래? 이 입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야. 학원에서 쓰고 막 그런 거. 그 공장에서 독점으로 공급해준대. 이 언니도 사업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이 조금 아는 것 같아.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왜 큰일 났다 이거 나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거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5초 만에 감이 안 온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건 뭐 설명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내 시간 없긴 한데 만나야 돼 이건 무조건. 왜냐면 나 이 친구랑 친하니까 도와줘야 되겠으니까 제일 좋은 도움은 이건 지금 전화로도 안 될 것 같고 이 친구 통해서 전달도 안 될 것 같고 무조건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나서 실컷 2시간 동안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딱 운 좋게 내가 그래도 고용한 직원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있으니 내가 또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내가 이걸로라기보다 이 뭐라 이런 리소스들로 내가 이 제품 일단 팔고 잘 팔리게 되고 나서 이걸 그대로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게. 그럼 그대로 해봐라. 그러면 제일 빠른 길이다. 내가 왜 그러냐면 이거 팔아야 되는 과정에서 이 수도 없이 많은 이 공부해야 되지 또 이해돼야 되지 이것도 실행해야 되지 또 돈 써야 되지 또 제대로 안 해보면 또 제대로 안 되지 뭐 이런 걸 다 겪으면서 판매하는 과정을 뚫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딱 봐도 이게 좀 막막해 보인단 말이에요. 완전 처음 하는 분위기가 처음 하면서 그래 우리는 아직 처음이니까
1년 동안은 공부할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팔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내 눈에 그게 딱 보여. 그래서 난 처음에 그런 진짜 미치도록 좋은 제안을 해줬어. 내가 돈 한 푼 안 받고 이렇게 내 가진 인력과 내 기술과 이런 걸 해가지고 갖다 팔아주고 나서 그대로 주면 그걸 공부해볼 수 있게끔 하나씩 돌이켜보면서 가면 되는데 이런 구조는 되는 구조인데 그 누나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형주야 너무 고마운데 아니야 일단 내가 그래도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해봐야지 알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물어볼게. 해보고 또 필요한 도움을 구할게 해서 2년 동안 질질 끌면서 계속 찔끔찔끔 도움받다가 결국에는 사업을 접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럴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그래 당연히 뭐 귀에 안 들릴 수 있는데 이런 식이면 이런 사람은 뭘 갖다 줘도 안 되겠다. 갑자기 집안이 망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이거는 뭐 돌이킬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자기가 모르면 모르는지 알든지 아니면 뭐 엄청난 근성이 있든지 체력도 약해 뭐 그냥 뭐 마인드도 약해 뭐 계속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막 연락 오면 어떡하지? 막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싶은데 도움은 줘야겠고 도움 주려고 보니까 뭐 귀에 들어가지는 않고 근데 뭐 갔다 올 때마다 에너지는 엄청 빠지는데 별로 도움 준 것 같지도 않아. 그게 제일 짜증나요. 3시간 썼는데 이게 막 뿌듯하게라도 하면 괜찮은데 3시간은 쓰고 지치는데 막 헤어질 때 좀 찝찝해. 그래 성주 잘 가 하는데 별로 도움 된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통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이걸 도움 줬을 때 진짜 도움 줄 만한 줄 맛이 나는 사람이면 그런 상황이면 내가 진짜 작정하고 있고 책임지고 내가 판다 하는 개념이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내가 사람에 대해서 좀 계속 회의적이었으니까.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요즘에는 그런 관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희망적인 걸 본 거죠. 일적으로도 이렇게 관계적으로도 뭔가 좋게 엮일 수 있구나. 좋게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제 일상들 잘 정리하면서 내가 집중해야 될 일들, 집중해야 될 사람들, 집중해야 될 제품들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일 이제 최신 이야기로는 이제 1기가 끝나고 2기로 갈 때, 이제 저는 2기, 3기, 4기 이런 것에 모집을 내가 담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치를 주고 뭐, 성공 후기를 남기고 이건 이제 이 뒷얘기고 이 1차적인 가치를 주는 거는 내가 해야겠다. 내가 이 모집 자체도 나의 어떻게 보면 시험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동기부여 삼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걸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좋은지 알고 뭐 이건 뭐 혼자 말이고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를 잘 표현하든 아니면 많이 표현하든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이 되게 좋은 마케팅 공부가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럼 일단은 내가 뭐 이런 모집을 하는데 마케팅 채널을 지금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걸 뭐 서이추하거나 팔로우하는 것 포함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럼 오케이 그럼 광고도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전에 광고 이만큼 해봤으면 광고비를 좀 더 늘려보자. 그럼 광고 소재 제가 이거 하나 지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광고 소재를 제가 어떻게 봤는지 지금 사고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되니까 어떤 사고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광고 소재를 어떤 걸 해서 어떻게 바꿨는지 짧게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저는 이렇게 녹스 플레이어 같은 걸로 씁니다. 여기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휴대폰보다 전 빠르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스몰 마케터랑 잼 3 셀러 이렇게 있는데 원래 잼 2 셀러 해야 되는데 재밌다 할 때 잼 2여야 되는데 잼 2로 제가 옛날에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안 되길래 왜 똑같은 걸 2개 만들었냐? 이걸로 뭔가 광고가 안 되게끔 막혀 있어. 왠지 모르겠는데 오류가 있어요. 광고 안 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이 계정에다 광고 드리면 훨씬 좋았을 텐데 괜히 불편하게 이거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컨텐츠 똑같이 올리면서 이거 광고용으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고를 돌릴 때 여기 보면 광고 도구 자
지금 이게 이 23만 3천 이건 이제 그 강의를 위해서 광고 돌린 건 아니고 한 열흘 15일 전부터 제가 그 무료 자료 주는 그 용도로 하루에 2만 원인가 15,000원인가 계속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이 돈이 무의미하게 나간 것 같을지라도 어떤 데이터를 주느냐, 이게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구독자 추가 안내 하면서 메일 주소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제가 무료 자료를 준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번쯤은 그냥 나를 길거리에 처음 본 사람하고 나를 한번 접했다가 무료 자료도 받아본 사람하고는 나중에 이 전환율이 다를 것이다 하는 걸 제가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면 전 어떻게 보냐, 이 광고 소재도 이것도 그냥 컨텐츠를 올린 것 중에 아무거나 한 거예요. 그냥 이거 괜찮겠지. 왜 아무거나 했냐, 내가 이거 만들고 있고 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막하니까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초 만에 실행할 수 있는 방법, 그냥 기존에 있는 이 컨텐츠 그냥 그대로 쓰는 거, 이 중에 뭐가 괜찮을까 하다가 그냥 만만한 거 하나 한 거예요. 몰라, 그냥 이게 괜찮아 보여서 한 거예요. 일단 해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 해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 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해봐야지 좋은지 안 좋은지 안다. 아까 같이 돈이 나가더라도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아무튼 누군가에게 노출돼서 나 대신 이 광고가 일을 해주는 거고, 그 덕분에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무튼 한 번이라도 엮어서 무료 자료 받게 했잖아요. 이메일 주소 남았고 무료 자료 줬고, 이것만으로도 하루에 15,000원에 한 10몇칠 돌렸다. 이거 충분히 값어치하고도 남는다고 봐요. 지금의 이제 그냥 여유 자금에서 이 정도 이거 10배 해도 돼. 그 이상 값어치 준다는 거 확신이 있어. 근데 이걸 이제 하나로 돌렸을 때 몰라요. 근데 이 하나로 돌렸을 때 이게 지금 클릭 수 1037이고 23만 3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자, 클릭당 225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225원이 나와야 이 광고가 별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광고 소재 포함해서. 그러면 225원 외우고 7981. 그럼 위에 거는 665원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지금 3배인 것 같거든요. 아까 225원이었죠. 그럼 3배면 이게 어떤 차이냐면, 뭐 3배네? 이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광고비를 233만 원을 썼다면, 예로 만약에 이걸 똑같은 클릭수를 얻으려고 했으면 600만 원이 넘네. 거의 700만 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회사 차원으로 가면은, 회사가 뭐 200만 원만 돌리겠어요? 2천만 원 돌리지. 그러면 7천만 원을 써야 될 거를 2천만 원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뭐 단순히 돈 아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만큼 적은, 그러니까 노출은 얼추 똑같이 됐겠죠. 돈 쓴 만큼 노출이 됐겠죠. 그 노출된 거에 그만큼 10번 노출이 똑같이 됐는데, 얘는 클릭을 이만큼 더 했고 얘는 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클릭당 단가가 당연히 비싸지는 거니까, 잠깐만, 내가 볼 때는 이 2억 7천 하면 되게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얘는 600원이나 들여서 660원이나 들여가지고 한 번 클릭했고 얘는 200원 만에 왔다. 이게 무슨 차일까? 그제서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아무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그래, 내 생각은 그냥 뭐 숫자, 나는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이게 되게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했는데, 고객 혹은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뭐 위탁 판매인지 온라인 판매인지 뭐 자료를 주는 건지 뭐 방법을 알려주는 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2억 7천 띡 적어놓으니까 지나갈 만 했구나 하고, 그제서야 머릿속에 하나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구나, 일단 이건 끄긴 꺼야겠다, 중단,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다른 광고는 이런 멘트를 그러면 바꿔볼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 벌써 돌아갔네. 근데 요거는 조금 데이터가 더 지나가 봐야 돼. 요거 지금 한 800원 든 거잖아요. 850원 넘게, 880원 한 번 클릭당. 그럼 얘도 880원이니까 바로 끄자가 아니라 최소한 뭐 5,000원, 만 원은 돌려봐야 돼. 최소한. 돌리면 돌릴수록 최적화가 되거든. 그래서 요거 해보고, 아니면 요것도 중단. 그럼 요거를 오히려 얘가 최고인가 보다. 그럼 얘 예산을 더 높여주고. 그럼 얘는 뭔가 후기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이 글자도 이게 눈에 잘 띄었나 보다 하는 데이터 하나 입력.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광고 소지를 보완하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거 위주로 안 만들든, 이런 것도 그냥 멘트만 띡해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나 보다, 이게 되게 실제 갖고 와닿았나 보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 보는 게 저의 방식이고, 이게 최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이런 광고 돌리면서 대표님 그건 맞고요 저건 틀리고요 이런 소리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게 맞을지 아닌지 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게 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의 저처럼 이런 방식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는 식이라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죠. 이런 식이면 이제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 나 1기, 2기, 3기, 4기 계속 할 거니까. 그럼 나 그때 이런 광고도 돌려받고, 나 나중에 유튜브 광고도 돌려볼 거야. 근데 그게 뭐, 전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유튜브 광고 이만큼 돌렸는데, 얼마 돌렸는데, 그걸로 몇 명 온 것 같아. 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리고 SNS도 점점 그냥 양만 키울 게 아니라, SNS가 그냥 덩치만 뭐 팔로우 한다고 되는 게 같지 않고, 아무튼 뭔가 이 가치, 진짜 이 가치를 뭔가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에 감동도 주고 가치도 줘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로 오는 것 같아. 하는 데이터. 그리고 물론 인스타도 좋은데 블로그도 진짜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블로그도 한번 제대로 키워봐야겠어 라든지, 아니면 잠깐만, 이기에는 이렇게 지인 소개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럼 오히려 진짜 소수가 오더라도 이 소수를 진짜 완전 뭐 미치도록 진짜 막 제대로 한번 해준 다음에 이걸로 뭔가 이 재구매 뭐 소개가 일어나게끔 하는 걸 목표로 해보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만,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이 메일 데이터가 이게 거의 이 3천 몇 개가 되더라고요. 3천 몇 개가. 그러면 이거는 이게 이상한 거 본 게 아니고 휴먼 스토리 본 거예요. 뭐 예쁜 그녀가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휴먼 스토리 보던 겁니다. 경주가 나와가지고 제가 봤어요. 예쁜 그녀가 아니라 경주 때문에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일 주소를 내가 다 모아놨고 이 사람들이 다 내 자료를 한 번 이상 본 사람이야. 그럼 내가 이거를 이거 힘들지만 수동으로 하나씩 이게 엑셀에 옮겨가면서 아까 옮기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800번까지 옮기고 있었어. 옮겨가지고 중복 검사해가지고 빼고 이게 했다. 또 옆으로 넘겨가지고 또 복사해가지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수동이라도 이거 시간 투자해보면 한 것 같아. 왜냐? 테스트가 되니까. 그럼 내가 거의 뭐 2,500명 중복 검사 다 해서 한 3,000명이라고 치고, 중복 검사 다 해서 한 2,500명, 2,000명이라 치고 2,000명한테 어떤 멘트로 어떤 것과 함께 이런 사전 모집 아니면 뭐 모집 이렇게 보냈더니 그 중에 반응이 이만큼 오더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요 최근에 내가 SNS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연락이 없었는데 이 이메일을 보내고 난 이후로부터 이게 빈도가 늘었다 하면 이걸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이메일을 통해서 왔구나. 그럼 이 이메일로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2,000명한테 보냈다. 근데 그 중에 뭐 한 10명이 왔다. 그러면 5%잖아요. 5%가 단순히 5% 이렇게 해서 확률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천을 3천으로 다음에 늘려볼까? 그럼 이게 비례한다면 그럼 이거 5천을 목표로 해볼까? 5천 하려면 내가 광고를 꾸준히 해가지고 무료 자료를 더 좋은 걸로 해가지고 더 좋은 멘트로 더 적극적으로 줘야겠다 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2천 중에 이 10명 그 10명이 20명만 됐으면 좋겠다. 10%. 이 퍼센트는 5% 10% 차이가 큰 것 같지만 10명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만 늘어나도 내가 이 3천, 5천 늘릴 때 이 비율이 또 곱하기 2, 3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제목을 좀 다르게 해야겠다. 이거 내가 너무 상업적으로 보이니까 아예 아쉬울 것 없는 컨셉으로 갈까? 아니야. 완전 친절한 컨셉으로 갈까? 아니야. 저는 계속 이런 일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굳이 이게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구조만 짜놓고 나는 1기, 2기, 3기, 4기 이게 어떻게 되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 1기보다 2기가, 2기보다 3기가. 그 대신 이제 이 핵심 가치는 뭔가 제대로 된 걸 줘야 된다는 가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를 저는 앞으로 내가 판매할 모든 제품, 모든 브랜드에 적용해서 혹은 내 삶의 방식으로 적용해가지고 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해서 계속 그것만 떠올리게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내 환경과 내 상황을 이제 정리해 나가고 일을 이렇게 계속 해나갈 것 같다. 이런 일은 한 세네 명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누구한테 인수인계 할 수도 없어. 이런 의욕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이런 광고비를 투입할 마음으로 이걸 큰 그림으로 보고 지금 저처럼 1기, 2기, 3기, 4기, 그 데이터, 나 그때 이메일 이렇게 보냈더니 이렇게 됐다. 아까 같이 광고 소재 보여드렸듯이 그걸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방법이라는 게 없는데. 내가 돌려보고 눈으로 보니까 이게 클릭 200원이야. 저건 660원이야. 이게 왜 그렇지? 나도 몰라. 근데 아무튼 요 정도는 좀 다른 것 같아. 요 느낌으로 조금씩 얻어가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똑같이 전수할 수도 없고
말로 막 설명해가지고 대표님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니면 그때그때 막 피드백 해가지고 막, 이건 멘트가 어쩌고요. 이건 뭐 그림이 어쩌고요. 이거 말할 수도 없어, 사실은. 왜냐? 내가 뭐 신도 아니고, 어떤 광고 소재를 어떤 제품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모른다는 전제를 깔아야 이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뭔가 작동하더라 이거죠. 온라인에서는 뭔가 안다 싶으니까 늘 뭐 두드려 맞는 것 같아. 이 선입견을 없애고 고정관념을 없애고 모든 판매 채널 다 열어놓고 모든 광고 채널 다 열어놓고 모든 기회 다 열어놓고 일단 집중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이 과정들의 핵심인가 하고 깨닫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늘 다 듣고 나시면 좀 뭔가 별거 없다 싶지 않나요? 별말 없네 싶지 않나요? 하면서도 늘 현타가 와요, 제가. 이렇게밖에 말할 게 없나? 아니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싶은데, 근데 이게 전부야. 제가 느끼는 지금에서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잘 풀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설명해주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고, 아무튼, 이기에서는 좀 이렇게 단순한 두 가지 구조로만 어떻게든 할 거니까, 이 안에서는 더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제 각각의 강사분들이 하시고, 저는 뒤에서 계속 성과 좋은 분들이나 도움 필요할 것 같은 분들을 1대1로 계속 따로 챙겨주는, 따로 연락하는, 주에 한 번씩 그룹으로 질의응답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대표님들 지금, 한 분이 더 오셨네? 20이 아니구나. 내가 모바일로도 들어왔으니까 19, 18, 18분 계신 중에 채팅도 좋고 하니까 궁금한 걸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뭔가 뭐라도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같이 짧게 얘기하고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1시간 반. 일기에는 제가 뭐 강의를 특별히 많이 안 하겠지만 말수를 줄이든지 대본을 짜서 딱 그 상황에 맞게 미리 답할 수 있게끔 미리 질문을 받든지 그래야겠어. 미리 필요한 걸 물어보든지. 말을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건 좀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 자, 대표님들 뭐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이면 저희 이제 그거예요. 마지막 온라인이고 다음 주 토요일은 지금 한 21명? 22명 정도 오프라인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곳은 너무 넓어가지고 25명쯤 들어가는 곳으로 좀 따로 좀 알아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하고 오프라인 뵈면 이제 끝나고 일기만 끝났을 뿐인데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엄청 집중해서 열심히 뭔가 물건 팔고 있을 것 같고 대표님들도 각자 뭔가 하고 있겠죠. 궁금한 거 따로 없으시면 그 소리 들리긴 들리시죠? 아무튼 따로 없으시면 전 저대로 아까 하던 이메일 주소 수집하고 저거 오늘 좀 밤새서 좀 뭐 해보려고요. 이메일 좀 보내고 가려고요. 저요 생각보다 몇 시간 했는데 800개밖에 못 옮겨가지고 엄청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살아 계시죠? 이게 지금 다 설거지하러 가신 거 아니죠? 이 사람이 진짜 웃겨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거 듣잖아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댓글은 그냥 나는 끝날 때까지 가만히 보기만 해. 근데 내가 말하는 입장이 되니까 괜히 그냥 조금 그래서 그래. 뭔가, 뭔가 별로였나? 하면서 잠깐만 마이크 꺼졌나? 뭐 그럼 맨날 그래 이렇게 뭔가 눈치를 보게 꽃순이요? 시간 관리가 늘 고민인 거는 대표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많은 걸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정신없이 하고 있으면 뭐라도 돼. 시간 관리를 걱정하는 거는 이제 배부른 소리예요, 진짜. 그냥, 나 저 잘 살고 있어요 하면서 막 말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
시간 관리가 필요하면 무조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못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꽃 대신. 나도 그런 거 불러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엔 침대밖에 없고, 뭐, 조명밖에 없고, 음악 안 켜놓으면 너무 조용하고. 성과는, 대표님, 근데, 아까 제가 이 막 광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제 원대로는 이 성과가 바로 났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만약에 광고 딱 돌리자마자 5만 원 쓰자마자 바로 그냥 막 프로젝트 신청 막 한 5명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과라는 거는 조금 한 번에 안 돼. 뭐든지. 만약에 한 번, 두 번, 한 세 번 만에 되면은 그 일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렇게 쉽다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기술이고. 그러니까 성과라는 거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뭔가 얻어지는 것? 뭔가 얻어 걸리는 것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그러니까 얻어지는 것이에요. 얻어지다. 얻어지는 것과 내가 내는 거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얻어지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아니야. 아무튼 뭔가를 했을 거야. 그 사람이 열심히.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내 맘대로 다 됐으면 좋겠고, 내 맘대로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내 맘대로 막 성과가 쫙 났으면 좋겠고, 수익 났으면 좋겠고, 이거는 내 마음일 뿐이고,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는 가고 있다. 이거면 충분해. 그러면 얻어져요. 진짜 무조건. 왜냐? 이건 내가 왜 확신할 수 있냐? 이 온라인 판매라는 시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나 이걸 맛보고 있잖아요, 지금. 먼저 맛본 사람이, 먼저 영화 본 사람이 재밌다고 하면은 대표님들 보실 거잖아요. 후기가 좋으면은. 근데 이 후기가 진짜 좋아. 내가 지금 맛보니까. 근데 와서 맛을 지금 거의 보기 직전이거나 곧 볼 사람들이 지금 저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고, 진짜 힘든 사람들은 너무 막막하다. 내가 지금 아직 하나도 못 팔아봤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우, 막 우울해. 막 짜증나. 하기 싫어. 피곤해. 회사에서 뭐 이상한 사람 있었어. 뭐 그런, 지금 아직 실행조차 제대로 못하고 판매도 해보기 전인데, 이거는커녕 그 외에도 신경 쓸 것도 많고, 만나야 될 친구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이런 분들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왜냐? 아직은 그 재미도 못 느꼈잖아요. 그럼 맛도 못 봤잖아요. 그럼 진짜 얼마나 갈 길이 멀겠어요. 마치 엄청 고생고생해서 인생 살아온, 그래서 뭔가 이뤄내신 상현 대표님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남자예요. 내가 얘가 이제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아갈지 보여. 그렇지만 그 고생을 해야만 이런 게 얻어진다는 걸 아니까 또 마냥 또 막 무조건 막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 줄 수 없고, 그냥 무조건 괜찮니? 뭐 무조건 막 위로해 줄 수만 없고, 때로는 막 그런 고생도 해봐야지 이렇게 말도 해봐야겠고. 그러면 그 아버지 마음이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뭔가 마음이 이제 먹먹할 수 있는 거죠. 저거를 꼭 겪어야만, 이런저런 고생스럽게 해서야만 나도 간신히 된 것 같은데 이걸 다 겪게 하려니 막막한 것 같지만 꼭 겪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해.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무조건 그건 각자가 겪어야 되는 것 같고 각자가 실행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음, 맞아요. 현타 오고 막 그런 시간 관리 이런 거는 다 해결됩니다. 그건 제가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겪어봐서 알아요. 그거는 문제도 아니다. 무조건 된다, 진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대표님들 살면서 들어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기꾼 아니고서는. 근데 저는 진짜 무조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 이런 온라인 판매 시장 안에 그렇게 놀고 있으면. 진짜로. 저는 웬만하면은 어디 가서 물건도 하나 제대로 못 팔 사람이에요. 왜냐? 다 솔직하게 말해버려가지고, 좀 없는 것도 있는 척, 있는 것도 좀 더 있는 척 해야 되는데, 저는 막 화장품 매장 매장 관리할 때도 제가 막 고객 응대할 일이 있다. 그러면 고객님한테 고객님 그 제품요. 저기 아모레 가시면 좋은 거 있다. 그래요. 그럼 막 미친놈인가 하는데 나 그게 그 사람한테 진짜 좋은 거 같아서 그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판매 진짜 이거 할만해. 단순히 직접 판매는 현금으로 부족해지니까 그 외에 이 안에서 놀면 진짜 돈 벌 거 많이 있어. 성장할 거 많이 있어. 재미도 있어, 심지어. 뭐, 시간도 나름 나중에 자유로워질 수 있어. 진짜로. 저같이 체력도 약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도, 맛 봤으면 이건 진짜 된다고 봐야 돼. 단적으로 그냥 저에 대해서만 계속 알아가 보세요. 저를 일주일 동안 따라다녀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 그럼 얘도 하는데? 하는 느낌이 들자마자 바로 그 주위에 뭔가 성과가 날지도 몰라. 왜냐? 뭔가 생각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체력이 약해도 되네? 이렇게 뭐 되네? 그런 이제. 아무튼 이런 말도 겪어봐야 안다는 게 참 딜레마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도 그런 걸 썼잖아요. 그들만의 리그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하는 거고, 듣는 사람은 듣는 거고, 되는 사람은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 뭐 프로젝트 신청자가 적고 많고 이런 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우리 자신이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그거면 된다. 하는 걸로 마무리